자, 이건 빨리 끝내고 테스트 봅시다. 이제. 자, 거기 맨 앞에 펴시면 모죽질환가라고 있어요. 모죽질환가. 얘는 이제 연계돼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창기파란가가 두 가지 버전이 있고 모죽질환가가 이제 거기 보면 이거 해석을 양주동 교수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요 원문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모죽질환가는 밑에 현대역풀이를 보시면 돼요. 현대역풀이 내용을 보시면 지나간 봄을 그리워함이라고 되죠. 지나간 봄은 뭐냐면 이 작품은 주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추모를 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진 작품이고 지나간 봄은 뭐냐면 전에 젊은 시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봄날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 작가가 누구냐면 드고라는 사람이고요. 드고가 원래 죽지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화랑의 우두머리였어요. 화랑의 우두머리. 그래서 드고가 화랑의 우두머리였던 죽지랑과 함께 보냈던 시절을 이제 회상하면서 젊은 시절에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울게 하는 시름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잘 봐. 아까 흐느끼며가 나왔지만 울게 하는 뭐가 있어요? 시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죽지랑이 죽었다는 뜻이죠. 죽어서 추모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죽고요.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 주름살을 지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늙어간다고 이런 뜻이죠. 그렇죠? 아름다웠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뭘 지나면서 주름살을 지니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젊은 시절도 함께 했지만 늙어가는 과정도 그죠? 늙어가는 과정도 같이 했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눈 돌릴 사이라도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뭐 하기를 원해요? 만나 뵙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 있어요. 현재는 뭐 하기를 원해? 현재는 재회를 소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재회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뭐 제망매가랑도 좀 비슷하죠. 그렇죠? 만나기를 원한다. 낭이여 그릴 마음에 다녀올 길. 그리는 마음이 다 가는 길이라는 건 뭐냐면 소망을 말해요. 소망. 그리는 마음. 소망이 뭐냐면 그리운 마음이 가는 길. 문제 풀다 보시면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 거야? 드고의 마음이겠죠? 하자. 그죠? 예를 들어서 창기파란가에 보면 창기파란가에도 뭐가 나와요? 마음의 끝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단어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창기파란가에서 마음의 끝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지? 마잠의 끝을 이렇게 표현해.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야? 기파랑의 마음이죠? 다른 말로 기파랑이 인품을 뜻한다. 알지? 창기파랑과 기파랑이 인품을 뜻하는 마음이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여기도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 낭이여 그릴 마음이 다녀올 길 다봇 마을 이렇게 됩니다. 다봇 마을이 뭐냐면 다북쑥이 우거지 마을이에요. 자, 다북쑥이라는 건 뭐냐면 무덤에 피는 쑥입니다. 무덤에. 화자가 뭐였다는 뜻이야? 죽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에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에서 잘 밤이 있으리 이렇게 되니까 무덤에서 만나요. 이 말은 어디서 만나는 얘기야? 네, 저승 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됩니다. 요건 언제니? 시간이 미래가 되겠습니다. 미래. 자, 이 작품은 특이하게 몇 구체로 되어 있냐면 전체가 8구체로 되어 있어요. 8구체는 몇 단 구성? 2단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과거까지가 1단, 현재와 미래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가 없니? 낙구. 네, 낙구가 없죠. 그럼 여기 낙구를 대신하는 표현이 뭐냐면 낭이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낭이어. 근데 그렇다고 얘가 낙구인 건 아니에요. 낙구의 감탄사는 아니고 그냥 뭐 하면서 부른 거죠. 앞에 봐봐. 자, 이것도 무슨 법에 해당인데?
영탄법에 해당이 되겠죠? 혹격조사 붙은 것도 영탄법이에요. 그럼 이게 다랑 비슷한 기능을 하긴 하지만 뭔가 3단 구성이 안 되고 2단에서 끝난 구성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3단 구성 갖고 있는 작품이 향가의 무슨 형이야? 완성 형태라고 있고 19째 향가만 이름을 따로 붙여서 뭐라 불러? 삼회가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뭔가 느낌이 딱 완성이 안 된 느낌. 낙구가 있어야 좀 완성의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다. 자, 뒤에 넘어가면 궁금한 영탄이에요. 부른 것도 있다. 그럼 도노법은 영탄이에요. 네, 도노법은 영탄적인 표현을 가져오게 돼요. 영평화. 그래서 도노법은 영탄법하고 둘 다가 돼요. 도노를 쓰면 영탄도 되고. 근데 부르는 방법이 감탄사로 부르는 방법 있죠. 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야 철수야. 그다음에 옛날 작품으로 뭘 많이 써? 이열을 많이 씁니다. 갈매기요. 달빛이요. 뭐 이런 것도 다 영탄으로 보십니다. 자, 쟁명마다는 크게 설명할 거 없죠. 네. 근데 혹시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무지성으로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약간 그냥 유명한 작품 그냥 갖다가 붙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쟁명마다도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전에 범위 안 했어요. 전에 시험 보면 1학년 때. 범위를 또 낼 수도 있죠. 가시리도 이번에 냈잖아. 그러네요. 생각해봐. 제가 전에 중간고사에 가시리를 내버렸잖아요. 그래요? 1학년 시험 폼이었는데. 근데 괜찮다고 그랬다며. 요번에 뭐 수행평가할 때도 1학년 때 배웠던 작품 쓴 애들도 있더만. 아 진짜요? 그 있잖아. 엄마의 멘트. 원래 제일 친근한 게 좋아. 근데 그건 2학년 교재 없으니까 허용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사기는 이해이샴에 머뭇거리고 머뭇거린다는 게 두렵다 이 말이죠. 근데 처음에 나온 나는 누구예요? 죽은 누이죠. 근데 누이가 뭘도 못 남겼어요. 유언. 네,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니고 어찌 가난히 있고. 그래서 서리법입니다. 누이의 죽음에 대한 뭘 느껴? 안타까워져. 첫 연에서 두려움과 뭐 안타까움 이런 걸 좀 느낍니다. 내용이 그냥 리마인딩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나오지? 자, 얘는 442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어느 가을 어디 뭐해? 이른 바람. 이른 바람 뭔지 기억나시나? 이른 바람이 뭐죠? 요절. 네, 누이가 요절했다는 뜻이죠. 일찍 죽었는데 여기저기에 떨어진 잎처럼. 떨어진 잎도 누구 뜻해요? 지금. 죽은 누이를 말하죠. 네. 이것도 죽은 누이를 말한다. 떨어진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는 뭐 뜻하지? 같은 부모를 뜻합니다. 그럼 너랑 나랑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나서 오빠잖아요 지금, 그죠? 오빠가 누이 동생이 일찍 죽었단 말이야. 너랑 나랑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가는 곳을 모르온 적, 모르온 적가 모르겠구나 한탄을 뜻하고 이게 영탄법이에요. 또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신다. 자, 그럼 봐봐. 누이가 안타깝게 죽었는데 나름 스님이라고 하는 거죠. 월명사라는 스님이 뭘 몰라요? 누이가 간 곳을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종교인인데, 나름 종교인인데, 그죠? 그럼 간 곳을 모른다는 점에서 뭘 느끼니? 허무함을 느끼죠. 그리고 슬픔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하게 돼요? 낙부를 써서 감탄사를 써주고, 아우 미타찰에서 만나자. 그럼 뭘로 이기는 거야?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뜻입니다. 미타찰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제외를 소망하고 있죠. 자, 이게 미타찰에서 제외하는 걸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요거는 종교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미타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야?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종교성을 띱니다. 자, 그럼 반대로 물어봅시다. 이게 연계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기파랑은 종교성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 불교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죠. 예. 파랑 관련된 단어는 있어도 그죠? 예. 근데 얘는 종교성이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성이 있는데 걔는 상기파랑은 종교성이 없죠. 그럼 모죽지랑은 있었나? 저기도 없죠. 다국숙이라는 단어가 뭐 종교성이 띄거나 이랬잖아요. 이해되죠? 네,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우리 시험 범위에 보면 부지가 있었죠. 거부. 걔는 종교성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주술성을 띠기도 합니다. 주술성이 뭐지? 신에게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해서 얻어내는 게 주술이라는 거야.
그게 종교적인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종교하고 좀 다릅니다. 정확한 종교가 없잖아.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샤머니즘이라는 종교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아, 미타 차례도 맞볼 다. 나는 누구지? 여기 나는? 맞아. 나는 오빠인 월명사가 되겠습니다. 화자가 되겠죠? 이 정도의 내용 정리를 해주시고 도를 닦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종교성이 있다. 이것도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따가 답지 드릴 테니까 집에서 시간 날 때 좀 풀어놓으세요. 창기파랑과 김한진 버전, 해독 버전을 요 뒤에다 실어놨으니까 요건 집에 가셔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거나 프린트를 좀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되겠죠? 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더 가시면 그 달이 나오는 향가가 하나 있어요. 혹시나 향가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달이 나오는 향가가 제목이 뭐냐면 원앙생가라는 시가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앙생가는 달한테 소원을 비는 작품이거든요. 원왕생이 뭐냐면 왕생이 뭐지? 오래 사는 불교에서 극락왕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종교적이 아니야? 종교적. 네, 요거 자체가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을 빼요. 종교성을 뺀다. 달아 이렇게 됐습니다. 달아. 달은 무엇의 대상? 기본이 네, 기원을 하는 건데요. 뭐 달에게 소원을 빈 거죠. 그 소원이 뭘까? 자, 서방. 서방이 어디야? 달님 어디에 가시면 그 서방 정토라는 데가 있어요. 불교의 천국이죠. 미타차랑 같은 데입니다. 여기가. 이 미타차에 도착을 하시면 여기 부처님 계신다고 되어 있죠. 무량숙을 전에다가 살고사셔가 거기에 살해 달라는 거야. 얘기해 달라는 거야. 서방정도 가면 무량수불이라는 부처가 계십니다. 무량수불이라는 부처가 계신데 이런 것들 다 불교 용어죠. 미타찰, 무량수불 이런 게 다 아미타불 뭐 이런 것처럼. 부처님을 만나면 달님 제 소원을 좀, 이 기원이라는 게 제 소원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소원이 뭐야? 날 좀 뭐 시켜달라. 극락왕생 시켜달라는 이 사람의 소원이야. 이런 식입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있고요. 자, 얘는 몇 구체? 얘도 19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으 이왕이면 밑에 두 번째 줄이죠. 아으 이왕이면 몇 개의 소원을? 48가지 소원을 좀 이루어주시면 좋겠다. 그죠? 하나만 하면 되지. 48가지는 48대원을 일고샬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을 남겨두고 48가지 큰 소원을 이루실까 이 말은 저를 이 48가지 소원에서 제외하시는 건 아니죠.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에요? 네, 저를 제끼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뜻이니까 설립법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안민가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복사한 거 없고요. 뒤에 여수장 우중문 시도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나이스. 오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동동을 좀 보겠습니다. 자, 동동은 갈래가 향가가 아니에요. 뭐예요? 고려가요. 네, 고려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붙어 있지? 고려가에는 몇 음보죠? 얘는 음보가 있습니다. 3음보예요. 글자 수 몇 글자 쓰죠? 3글자, 3글자, 2글자, 3, 3이 쓰고요. 그럼 정형시 아니야? 정형시죠? 근데 고려가니까 써야 되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지? 조훈구라고 하는 거. 다른 말은 뭐라고 하죠? 여운구나 아니면 뭐야? 그 후렴구를 말합니다. 후렴구가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운구는 뭐니? 중간중간에 보면 아으가 나온다. 아으는 여운구고요. 뭐는 후렴구야? 아으, 동동다리는 후렴구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얘하고 달라요.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후렴구는 끝날 때 나오는 거고 여운구는 어디야? 중간에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여운구라고 하죠. 기능은 아시죠? 전에 했으니까
정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 가봅시다. 더그람 분배에 맞췄고,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 시험 범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뭘 기원해?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인데 전체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서사 부분이고. 그럼 얘 진짜 본문 내용은 몇 월? 1월부터 시작합니다. 얘는 1월부터 몇 월까지? 12월까지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건 무슨 체라고 해? 이런 구성 방식을 원령체라고 합니다. 원령체. 뭐 그런 거 아시죠? 우리 약간 그렇게 쓰는 기법이죠. 월요일은 원래 PC방 가는 날이고, 화요일은 뭐 화가 나서 PC방 가는 날이고, 수요일은 뭐지? 수학 공부하고 PC방 가는 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령체. 근데 얘는 1월은 뭐하고 2월은 뭐하고 이렇게 쓰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지? 정월 날인물은 어저녹조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낙은 뭐뭐 하울러 열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현대어플리로 보세요. 냇물은 얼고 높고 한대요. 그럼 냇물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썸 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냇물은 썸을 타는데, 반대로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혼자 있다 이런 뜻으로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냇물은 나의 반대되는 존재로 나온 게 1월의 냇물입니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2월달은요. 자, 이게 자기 얘기 아니면 임 얘기입니다. 임은 뭐와 같은 분이다? 등불 같은 분이다. 등불에다 비유했어요. 아까 뭐랑 비슷하지? 깃바람을 뭐에다 비유했어요? 광명. 그치, 높게 있으면서 빛이 나는 존재인 달과 유사한 겁니다. 이 등불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등불은 임은 고귀하시고 뭐한 분? 광명이 있으신 분, 빛을 내시는 분, 이런 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또 빛현 등불 같다 이렇게 됐고요. 만인을 비춰주시겠다. 3월은요? 그렇죠? 혼자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분석이 그냥 부동산을 쳤어요. 혼자 읽고 있으라고 설명해. 아니 이거 써 빼갖고. 그럼 내가 했다고? 아니요. 학교에서 하고요. 여기는 안 했잖아. 선생님. 자, 3월은 이미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진달래꽃과 같다는 거야. 그럼 진달래꽃은 무슨 뜻일까? 임은 뭐한 분? 아름다운 분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4월은요? 4월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약을 짓는 달입니다. 그죠? 몇 년 사시라고? 천년. 지난번에 나왔지만 고전에서 천년은 무슨 뜻이죠? 가능해 불가능해? 사람이 천년을 어떻게 삽니까? 5월이요. 어? 5월이요. 아 5월이냐? 아 3월. 5월 5일. 5월은 대충 넘어갑시다. 5월은 그렇고 4월은 뭐예요? 4월이 더 중요해요. 4월은 잠깐 볼게요. 4월은 왜 중요하냐면 거기 보면 이제 그 곡고리새가 나와요. 곡고리가 뭐야? 꾀꼬리새입니다. 꾀꼬리새. 자, 꾀꼬리새는 뭘 지켰어요? 약속. 예,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언제 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는데 누가 약속을 안 지킨 거야? 녹사님이라는 표현인데 이 녹사가 뭔지 알아? 이게 직합입니다. 직합. 녹사님 뭐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강사님 하는 것처럼. 근데 남자들 직합이에요. 그 당시에 뭐 직업은 다 남자들만 있었죠. 그러니까 녹사님이라는 표현인데 녹사님은 고려 때 벼슬 이름으로서 그러니까 임의 신분인 거죠. 녹사님. 녹사님은 근데 약속을 지켜 안 지켜?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오기로 해놓고 안 왔다 이 정도로. 그래서 꾀꼬리새와 녹사님은 반대 관계를 갖는다. 이런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월달은 요게 이제 교과서 부분이죠. 중요합니다. 6월달은. 자, 6월달은 벼랑에 버려진 빛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절기와도 관련이 있는데 6월달은 우리가 유두절이라고 합니다. 유두절. 유두절이라는 절기는 뭐냐면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이 있어요. 그 강에다가 뭐를? 애군을 씻어내는 달이에요. 애군을 씻는 달.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다 머리를 감아요. 애군을 씻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 제일 더러운 게 뭐였겠어요? 머리죠, 머리. 머리를 잘 안 감아요. 몇 달에 한 번 감으신대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 사람들 여기 머리에다가 나뭇가지 같은 걸 꽂고 다녔다고 그러죠, 여기다가. 왜? 여기
네. 여기 안에가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걸로 아. 나뭇가지를 긁어요 이렇게. 나 세상에. 그 각질을 두는 게 그 뭐냐 피부에 좋대요. 무슨 소리야? 나 진짜 생각이 말이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각질도 많고 더러우니까 머리에 이가 있었어요. 벌레가 막 사니까 근지러우니까 막 이걸 막 벅벅벅 긁고 다녔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야. 앞으로 각질 제거하지 맙시다. 시끄러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니까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감은 다음에 감을 때 뭐가 필요해? 옛날 머리가 기니까 빗이 필요해. 우리 머리가 짧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뭐 반드시 뭐가 해. 그리고 머리에 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빗을 썼는데 빗에는 뭐가 끼게 돼 있어 그러면? 애군을 씻어냈으니까 여기 애군이 낀다고 봅니다. 여기 애군이 낀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이 빗을 어떻게 절벽 아래다 던져버려요. 애군이 나한테서 벗어나기를 원해가지고. 얘 이름이 뭐야? 거기 보면 별해 발현빛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벼랑의 버림이십니다. 자, 6월부터는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교과서의 원문 형태로 실려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별해 발현빛이라는 게 벼랑에 버려진 빛이라는 뜻입니다. 벼랑에. 그럼 버려졌다는 측면에서 누구와 비슷하니? 나와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벼랑에 버려진 빛은 나의 뭐가 돼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게 됩니다. 나의 객상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해되죠? 거기 6월 보름에 별의 발음이 따라 돌아오신 님을 적공 잠시나마 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달이 7월입니다. 7월. 7월도 교과서에 나와요. 예, 7월도 교과서 공부예요. 자, 7월에 보시면 보름의 백종이 뭐냐면 100가지 음식을 버려놓고 이렇게 백종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백종절. 7월달은 백종절이라는 절기. 백종절은 뭐 하는 달이냐면 소원을 비는 달이에요. 100가지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신에게 소원을 비는 거죠. 부지가나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소원을 비는데 당연히 여자의 소원은 뭘까? 여자의 소원은 뭐였을까? 내 얘기 아니면 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임과 함께 뭐 하고 싶다? 살고 싶다 이런 거죠. 임과 함께 살고 싶다. 여자의 소원은 임과 함께 살고 싶다. 그 소원을 빌었다. 임에 대한 어떤 소망을 드러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자 종이를 넘겨보세요. 맨 위에 보면 8월달이 나옵니다. 8월은 뭐합니다? 네,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달이죠. 8월은 한가위. 이 세 가지가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가위가 됐는데, 그죠? 한가위인데 님과 함께 있어야 한가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옆에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옆에 없어요. 그럼 이미 옆에 없으니까 지금은 진정한 한가위는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임은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야. 내 말이 우리가 뭐 하는데 그거 빠지면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집을 갔는데 짜장은 나왔는데 면이 없어요. 그럼 그 짜장면이라고 볼 수 있나? 짜장면의 핵심은 면이죠. 네. 그렇지 않나요? 아니 반대로 면만 줘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그거라 부를 수가 없는 것처럼 이건 이미 나에게 뭐한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임은 나에게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8월입니다. 이 정도를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좀 보면 혹시나 싶어서 잘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하나만 보면 10월 달에 좀 봐주시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10월 달은 왜 중요하냐면 거기 보면 10월에 아의 점이연 얇게 써놓은 바랐다오라 이렇게 바라시 뭐냐면 보리수 나무 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원래 열매가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열매를 다 뜯어요. 뜯은 다음에 어떻게 해버려? 이 나뭇가지를 바닥에다 그냥 버려놨어요. 버려진 보리수나무 가지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랑 비슷하니? 나와 비슷하죠? 아까 벼랑에 버려진 빛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나의 뭐가 돼요? 객관적 상관물로 나오는 것이 10월까지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정도까지만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됐죠? 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다음번에는 자 그러면 시험 봐요.